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북연구원의 남윤명입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오는 이유는 저희 라이즈 센터가 저희 충북연구원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그 시범지역 선정될 때부터 제가 같이 작업을 하게 돼갖고 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 그 충북 라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일단 충북 라이즈 추진 계획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충북의 라이즈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주력 산업과 공간으로다가 그 여기고 본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 충북의 라이즈는 산업과 공간 중심의 지역 주도의 전략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고 한번 발표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3년 3월에 시범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3년 6월에 프로젝트 그 제안을 받는 수요조사를 대학과 혁신기관 등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1차 수요조사를 토대로 저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고요. 그리고 24년에 들어서는 저희 충북연구원의 충북 라이즈 센터가 그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서 7월, 10월, 11월에 거쳐서 지금까지도 대토론회 그리고 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 현황 및 진단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충북 라이즈는 산업과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공간적인 측면, 공간 안에서도 인구적인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봤는데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의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23년 기준으로 해서 69% 정도였는데요. 한 50년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향후 한 20년 후까지 20.2%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학과 관련된 학령 인구를 살펴보면은 현재 저희가 한 22,9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0% 가까이 그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에 살펴보면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출 유출 같은 건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전략산업에 대한 그 자체적인 인력 수급 그 실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은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인데요. 그 부분에 그 저희가 현재 공급 인원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수요는 한 7,600명 정도로 모두 투입된다 하더라도 한 5,00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21년도 기준이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또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 수치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400명 정도로 한 100명 정도가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 내 취업률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충북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지역 내 취업률은 한 27%, 한 3,300명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그 저희 지역의 대학교로 가는 그 학생 비중부터 살펴보면은 저희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50%, 한 7,000명 정도가 저희 지역으로 옵니다. 근데 저희 지역으로 온 학생 포함, 도외에서 온 학생 포함, 지금 졸업생이 한 19,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분석 그 이제 자료가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12,000명 되거든요. 그분들 중에 지역에 취업하시는 분은 한 3,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구분해서 보면은 그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3,300명 중에 한 21% 정도밖에 저희 지역에 머물지 않으세요. 하지만 전문대학은 41% 가까이 저희 지역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충북에서 전문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청년 문제인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청년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2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72,000명 정도가 전출을 했는데
이 인구가 저희 전체 전출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도권으로 많이들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충북 인근에는 대전, 세종과 같은 그래도 최근에 인프라가 많이 조성되어지고 기존에 잘하고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럼 우리 라이즈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혁신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조금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저희는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 이외에 저희는 진천에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분들과 그 간담회도 하고 찾아가서 뭐 의사도 나누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지역의 대학 현황입니다. 대학 현황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18개, 실제로는 20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각종 대학 중에 속하는 한계 대학, 그리고 기능대학, 폴리텍 대학을 제외하고 저희 라이즈 체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18개 대학이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재학생 수 두 번째 있는데요. 한 11,000명 정도가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94%, 그리고 전문대는 84% 정도가 되고요. 그 졸업자 수는 그 19,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지역 내에 27% 정도만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인원 중에 조사 가능한 인구가 한 12,000명이고 그 중에 3,300명이 남는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체 취업률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59%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 취업률은 27%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 저희 지역에 이제 학생이 들어와서 졸업하기 전까지 재적 학생으로 머물기 이전에 중도에 탈락하는 인원을 살펴보면은 저희 지역은 한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 쪽의 인프라 이런 그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제시를 한 것이고요. 보시면은 저희는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보시면 이제 청주권에 한 7, 8개 대학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18개 대학 중에 한 10개 대학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저희 라이즈에서는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특성화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 대학과 그리고 지역 대학에서 제출해 주신 1차 수요조사 때 제출을 해주셨던 건데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특성화 분야를 만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충북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대학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발전 방향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떠한 산업으로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여기 적시되어 있는 대로 그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를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앞으로도 키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운 이유는 저희가 생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보통 1, 2, 4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생산의 비중이 1이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2, 그리고 반도체가 네 번째. 그래서 1, 2, 4 전략 산업을 저희는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를 확장했을 때, 전후방 산업까지 확장했을 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저희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이외에도 저희는 지역과학진흥 계획, 지역과학기술 계획을 통해서 10대 선도 산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외에 ICT 융합이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첨단 농업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러한 저희가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이런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역량 지수라고 하는 RS콧
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지역은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23년도 기준으로 한 7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하지만 이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뭐 지역 대학 연계라든지 뭐 산학연 협력이라든지 부분은 우측에 있는 그래프의 최하위권, 뭐 14위, 10위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 전반적인 저희 역량도 혁신 역량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 인력 현황인데요. 요거는 그 표로 가름을 하고 저희가 중요한 게 이제 창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업 기업 수가 한 전국에서 한 9위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창업 기업 수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지원, 즉 7년 단위 생존율이 중요한데 저희 지역의 생존율은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7년 단위 생존율이. 그러니까 첫 해 연도의 생존율은 그래도 한 중상위권 정도 하다가 그 7년 내내 가서는 저희가 생존율 하위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산업과 혁신 쪽에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다음은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파트였는데요.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의 수요 조사를 해봤을 때 직업 능력 교육에 대한 수요가 22년도에는 한 27% 정도 됐는데, 한 23년도에는 한 47%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 수가 전국에서 거의 제일 작습니다. 뭐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129개, 전국의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평생교육을 대학에서만 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직업훈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찾아봤는데 저희가 앞서 발표해 주신 제주, 강원 이외에 저희 지역이 직업훈련 기관 자체가 많이 부족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는 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하이브라이프 사업이 추진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제 공간 측면에서는 충북은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고령 인구가 급증하게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반면으로 다행인 것은 외국인 혹은 뭐 결혼 이민자와 관련된 인구를 살펴보면은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그 지원은 저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은 저희 지역에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류 시간이 한 2,000시간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1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2,000분입니다. 시분초로 했을 때 저희 지역이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머물 수 있어서 조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대학과 고민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라이즈 사업 추진 방향은 4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 프로젝트 1, 2, 3, 4가 그 산업과 공간을 그 연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1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으로서요. 충북 미래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개발 및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2는 R&D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파트로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그 대학의 R&PD 인프라 구축 및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3은 평생 직업교육 체제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4는 지역 현안 해결이라고 해서 해외 유학생, 즉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그리고 정착 지원을 함과 동시에 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의 부가가치화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프로젝트에 한번 녹여봤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의 비전이고 지금 계속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제 일단은 학생이 도민이 되고 지역이 대학이 되는 교육 혁신의 중심 충북을 비전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그로우업, 그리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밸류업, 그리고 평생 직업교육, 체계 확대, 스킬업, 지역 현안 해결, 치열업과 같이 4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거의 다 모든 지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충북은 어떤 거를 지원할 거야? 라가 가장 큰 관심이실 텐데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단위 과제라고 했는 부분에 9개 단위 과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초안을 보셨던 분들은 16개였는데 많이 줄었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16개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한번 만들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다 보니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는 9개의 단위 과제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대 교육이라든지 늘봄 지원과 같은 부분이 라이즈 체계 안에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글로컬 대학 30 같은 경우에도 라이즈 체계 안의 지원이 라이즈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 의대 교육이라든지 늘봄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 4에 한 가지 단위 과제로 구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프로젝트 1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같은 경우에는 2가지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산업 측면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충북 3대 전략산업 핵심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충북형 공유대학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RIS 방식을 좀 준용을 하되 산업을 바이오 이외에 반도체, 2차 전지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그 과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공유 형태의 대학 지원도 있지만 각각의 대학에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충북 전략산업 선도 인재 양성 운영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필수 사항이 있는데요. 필수는 저희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서 오셔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산업 측면이었다면은 제가 이제 공간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역에는 11개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융합인재 육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11개 시군과 관련된 연구 사업이라든지 지역 뿌리 산업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된 인력 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혁신 클러스터라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 충북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R&D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안에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전략산업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 전략기술과 관련되거나 혹은 충북의 미래 선도산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 영역을 구성해서 여기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R&D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술사업화를 통해서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충북에는 그 방사관 가속기가 들어온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사관 가속기에 특화된 단위 과제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요. 4세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기반 연구 역량 향상이라는 단위 과제를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이제 R&D라든지 그리고 연구 인력 양성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도 필수사항으로는 이제 전담 조직 구축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29년도 이후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타 지역 혹은 해외 이런 것들의 교류에도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평생 직업교육 체계 확대 부분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 평생교육 체계 활성화라는 단위 과제를 가지고 저희 평생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분류 체계가 6진 분류에서 7진 분류 바뀌면서 내용이 그 직업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2가지로
더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 첫 번째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그리고 두 번째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단위 과제 안에는 두 가지 세부 과제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업스킬과 관련된 것, 즉 아까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수요 맞춤형 평생 교육 과정 운영을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업스킬링뿐만 아니라 이제 리스킬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의 경력 개발을 위한 이런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북 모두의 생활학교 기반 도민행복 실현이 나른 단위 과제를 토대로 앞서 7진 분류 중에 두 가지 이외의 것을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안에서는 이제 분류적인 측면과 대상을 조금 한번 나눠봤습니다. 분류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직업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 개발 향상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학력 보완, 인문 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등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앞서서 저희 지역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착안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다문화 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필수 사항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군 기초지자체의 수요를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현안 해결 프로젝트인데요. 이 안에서는 세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번 과제인 여기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늘봄 지원은 아직까지는 저희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두 가지, 충북형 K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과 충북생활연구소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라이즈 계획에서의 차관점은 그 유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끔 대학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그 단위 과제의 그런 큰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충북생활연구소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많이 아시는 단어로 설명드리자면은 리빙랩입니다.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가 뭐고 그것을 대학을 통해 풀어나간 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 4의 두 번째 단위 과제인 충북생활연구소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 30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충북 라이트 체계에 통합되는 그 8개 사업들 중에 4개 사업이 지역에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명을 말씀드리면은 첨단산업혁신융합대학이라든지, 그리고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그리고 대학 창업교육체계 구축 사업, 그리고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사업 등이 있는데, 저희 충북대와 강동대 같은 지역 내 대학들이 여기에 많이 선정되고 있는 상황이어갖고요. 이러한 사업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라이즈 체계 안에 녹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현황인데요. 저희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다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18개 대학 그 구성원들 중에서도 몇 분들 모셔서 협력관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그리고 취업 및 정주 협의회 등의 같은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는 저희 시간 관계상 PT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